2단원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물의 상태 변화를 정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습기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습기 만들었죠? 물을 잘 흡수하고 증발이 잘 되는 재료, 부직포, 한지 등이 있습니다. 가위집을 많이 내어서 물이 잘 증발되도록 합니다. 재료를 물에 충분히 담가 물이 계속 재료를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가습기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학 이야기 솔라볼을 한번 볼게요.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깨끗한 물을 얻는 솔라볼. 물은 지구의 모든 생물에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대학생이 오염된 식수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구하려고 깨끗한 물을 쉽게 얻는 정수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치, 바로 솔라볼입니다. 솔라볼은 물의 증발과 응결을 이용해 만든 간단한 장치예요. 오염된 물을 솔라볼에 넣은 뒤에 이 솔라볼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더운 지역에 뜨거운 햇빛이 솔라볼 안에 물을 데우면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돼요. 이때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이 분리돼서 공기 중에서 기체 상태로 떠다니다가 솔라볼 위쪽에 설치된 바깥 저장소에서 응결돼요. 이렇게 응결된 깨끗한 물이 모이면 식수로 쓸 수 있습니다. 솔라볼 한 개에서 하루에 깨끗한 물 3리터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깨끗한 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또 다른 정수 장치를 알아볼까요? 오염된 물이 든 페트병에 뚜껑에 관이 달린 페트병을 연결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 물에서 증발한 깨끗한 물은 관을 따라 올라가 위쪽 페트병에 모이게 됩니다. 페트병 바닥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오염된 물이 든 캔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고 준비한 페트병을 씌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 물에서 증발한 깨끗한 물이 안쪽으로 접힌 페트병 바닥 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오염된 물이 든 페트병과 깨끗한 페트병을 구멍을 내어 이어붙이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높이차를 두어 설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 물에서 증발한 깨끗한 물이 높은 쪽에 있는 페트병에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다양한 정수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솔라볼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솔라볼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솔라볼은 자연적인 증발과 응결을 이용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장치인데요. 오염된 물을 1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2번 그릇으로 가요. 낮에 태양에 의해서 가열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밤에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했던 수증기가 응결해서 3번 구 안쪽에 물방울로 맺혀요. 그러면 이 표면을 따라서 주르륵 내려와서 4번에 담깁니다. 그러면 이 담긴 물을 5번으로 통해서 바깥으로 뺄 수 있게 돼요. 이때 6번은요, 2번 오염된 물, 4번 정수된 물을 구분해주는 장치예요. 얘를 분리해줘서 하루에 3리터의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죠. 이렇게 그 지역에 딱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솔라볼이죠. 오늘은 우리 물의 상태 변화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과학책 52, 53쪽을 봐주세요. 물의 상태 변화. 물이 얼 때, 얼음이 녹을 때 어떤 변화 있나요? 물이 얼어요. 그러면 검은색 선이 빨간색 선으로 올라가죠. 즉 부피가 늘어나요. 다시 녹아요. 그러면 검은색 선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부피가 줄어들죠. 그런데 무게를 한번 볼게요. 물일 때, 얼음일 때 다 변하지 않습니다. 즉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변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 어떤 변화 있을까요? 증발과 끓음은 둘 다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화하는 거예요. 증발은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고요.
물의 양이 매우 천천히 줄어들죠. 그래서 과일 마르는 거, 빨래 마르는 거, 머리 말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끓음은 물 표면과 물 속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해요. 증발할 때보다 물의 양이 빠르게 줄어들죠. 국 끓이는 거, 찬물 끓이는 거, 찌개 끓이는 거 등등이 해당합니다. 물이 증발하거나 끓으면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에서 흩어져요. 차가운 컵 표면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거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컵 표면에 와서 응결해서 맺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컵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이 된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가 변하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가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는 얼음 작품 만들기, 인공 눈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물이 얼어서 수도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얼음과 얼음을 물로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스키장에서 물을 얼려서 인공 눈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의 예는 음식찌개,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하기가 있어요. 식품 건조기로 음식 재료를 말리거나 물을 끓여서 음식을 찌죠.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리거나 가습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실험 관찰 26쪽입니다. 왼쪽 위에 있어요.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의 변화, 부피 변화와 무게 변화를 적어주세요. 부피 변화, 물이 얼면 부피가 늘고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죠. 무게 변화, 무게 변하지 않아요. 잠시 일시 정지해놓고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26쪽 아래 볼게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 증발과 끓음이 있습니다. 증발, 과일 말리기, 액체인 물은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한다. 이러한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증발할 때 물의 양이 매우 천천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과일 말리기, 빨래 말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끓음, 물을 가열하면 물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한다. 이러한 현상을 끓음이라고 한다. 증발할 때보다 물의 양이 빠르게 줄어든다. 국 끓이기, 찬물 끓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7쪽을 볼게요. 위쪽입니다. 수증기가 물이 되는 상태 변화, 응결. 차가운 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응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냄비 뚜껑 안쪽에 맺힌 물방울 또는 거미줄에 맺힌 물방울 등이 해당합니다. 냄비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맑은 날 아침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 이런 것들이 응결이에요. 아래 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물의 상태 변화 두 가지 볼게요.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 먼저 얼음이 되는 거, 얼음 작품 만들기. 얼음과 얼음을 물로 붙여 작품을 만들거나 스키장에서 인공눈 만들기, 스키장에서 물을 얼려 인공눈을 만듭니다. 음식찌개, 물을 끓일 때 만들어진 수증기로 음식을 찌거나 스팀 다리미에 수증기를 이용해서 옷에 주름을 펴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오늘은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실험 관찰 28, 29쪽에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험 관찰 28, 29쪽에 나오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